하나님께서 저는 가난한 고아 돌보시다가 집 없으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들 사정을 제가 20여 년 넘게 지금 사역하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 자꾸만 돕다 보면요, 사치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죠? 그러면 낭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낭비를 할 수는 있는데 바쁘니까 낭비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절약하는 거예요. 절약하려고 애를 쓰지 마, 학생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딴짓을 못해서 절약이 할 수 없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절약하며 살아야지. 그게 소극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뭐 빈둥빈둥 하면서 절약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정신을 한 군데 팍 박아서 딴 데 생각이 안 뜨니까 자동으로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절약이 돼야지. 잡스러운 생각이 막 도는데 절약 이러면 그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일에 미치도록 해야 돼. 공부할 때 꾸준히 하시면 게으른 놈이요, 그거. 벼락치기를 매일같이 해야지 좋은 학생인 거예요. 벼락치기는 뭐냐?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하고 뭐가 다르냐? 꾸준히 공부하면 첫째 주에는 1장을 공부하고 2장은 둘째 주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꾸준히 공부해서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영재는 어떻게 하냐? 머리가 나쁜데 영재로 개발은 어떻게 되냐? 블록 갖고 한 블록, 두 블록 가려면 한두 세 블록밖에 못 가죠. 그런데 10블록을 한꺼번에 갖고 있죠. 그러면 100가지 모양으로 블록을 쌓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 하루 안에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한 번에 하루 안에 다 공부해야지 100가지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10가지 과목을 1시간씩 한 과씩 10가지 과목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하루 종일 한 가지 과목을 하되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한 권을 다, 한 학기 책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십니다. 시너지가 있고 큰 그림이 그려져. 그런데 하루에 1시간씩 10시간 공부해. 1시간씩 국어 한 1장 1과, 수학 1과. 왜? 새학기, 새학년 첫날이니까. 영어 첫 장. 이런 식으로 꼭 하면은 1장부터 20장까지 시너지가 안 생겨. 그럼 영어, 국어, 수학 1장씩만 해서 출제되는 과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뭐냐? 한 학기 공부할 거를 영어 단어를 하루에 외워버려. 한 학기 영어 단어를 50개씩 외지 말고 2000개를 하루에 외워버려. 12시간 동안. 난 그렇게 해버려요. 라틴어도요. 라틴어 공부할 때 대학원 다닐 때 저기 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그때 우리 큰애기 키우고 있을 때인데 도서관 가. 3일 동안 라틴어를 쫙 보는 거야. 그냥 3일 동안 끝내버리는 거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끝내야 돼. 그걸 인텐시브 코스라고 그래요. 벼락치기를. 1년짜리를 2주 동안 다 몰아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어떻게 하는 거야?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년 과정을 일주일 안에 끝낸다 하고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영어도 공부하지 말아봐. 그렇게 할 때는.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점점 방학 때가 가까이 와요. 예? 이제 5월 다 가고 6월 되면 방학 분위기 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방학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1년치를 공부하고 3달 동안 3년치를 끝내줘야 되는 게 방학인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배울 걸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학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방학 때는 내년 상급
중학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3년 후 거를 미리 공부해 놓는 거예요. 중1이면 고1을 공부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때. 중3이면 고3 걸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방학 때. 또한 고3 것만 하면 안 되겠죠. 중학교 기초가 없으면 고3 과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기초도 다시 공부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책하고 고등학교 책이 같이 꽂혀 있어야 돼요. 누가 중학교 거 3년 공부하고 고등학교 거 공부해. 중학교 거 2개월 공부하고 6개월 동안 고등학교 거 공부하고 수학 기초가 좀 부족한데 그걸 다시 중학교 거 개념 풀고 2시간 개념 이렇게 살피고 다시 6시간 고등학교 거 보고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목사님 천재라는 소리 여러 명한테 들어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성령 받아서 그래. 왜 그러냐, 어린이들을 사랑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냐, 학원 강사보다 제가 더 똑똑해요. 대학교 교수님 중에 독학해가지고 10몇 개 외우고 자기 혼자 드립하는 공부벌레 없어요. 돈을 버셔야 되니까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수님들 내가 많이 알아요. 난 한 푼도 안 받아. 그리고 나는 공부하고 무료로 가르쳐. 그러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언어도 저한테 배우면 쉽게 배워. 1원도 안 받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집 짓는 거 걱정 마시되 1200평 밑으로는 절대 땅을 구입하지 마세요. 외롭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1980년대인가 저 별장을 하나 사셨어요. 별장을. 그때 우리 집 부자였는데 병원을 계속 하시지, 병원을 폐지하고는 저 정부 일 도와드린다고 갔다가 그때부터는 뭐 저기 안 해. 근데 별장을 1시간 차 몰고 가가지고 하는데 맨날 우리 아버지 하는 게 담장 치고 노가다 하고 막 조경사 하고 뭐 하고 뭐 호미로 캐고 뭐 노가다 하다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별장 팔아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뭐냐, 별장 사가지고 엄마 아빠 애들하고 행복하게 놀러 가고 그런 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노비를 자처하는 거예요. 노비를. 그러니까 별장을 사면 1200평 사서 12친족이 다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다 돼 있게 해야 하고 세우세요. 세우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 아주 비밀 내용은 수요일에 가르쳐 주는데 이게 공개 방송이잖아. 저건 목사야. 저거 부동산 개발업자야. 그러면 나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돈을 노리지만 나는 집 없는 사람, 고아들 양육하고 입양하시는 분들 재산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높아. 돈 생기면 다 밥 먹는 대로 다 나가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남이 버리고 간 애기들을 키우시느라고 자기가 극빈한데도 극빈 고아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 가정들인데, 저희 누님이 건축학과 졸업을 하셨어요. 여자한테 참 수학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막 했는데 또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실내 인테리어 전공하셨어요. 세계적인 대학원에서 인테리어 전공 석사하셨어요. 저희 누님은. 그런데 이제 요게 한 80평 돼요. 본당이. 요게 80평이에요. 1200평을 사면 240평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 식구죠? 큰 아이부터 셋째 아이까지 이런 거 한 채씩 줄 수가 있어요. 1층에. 1200평이면.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아이 한 7명 낳죠? 그러면 7명 낳고 키우는 큰 집에 이 정도 그냥 1층 집 주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1200평에서 240평 20% 건축률이 나오니까 대지 면적이 농촌 지역은 이게 3층 올리면 어떻게 돼요? 480평이 지하실까지 만약 판다 그러면 360평을 한 집이 갔는데 그게 동생네 집하고 옆집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원 빌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는 수는 뭐밖에 없냐면 농업과 임업을 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현재 직업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님들이 제 거 보면은 나는 가난한 교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교부지 무지 비싸요. 그래서 초대형 재벌 교회만 종교부지 입찰에 성공을 합니다. 저 동탄 신도시 그 저 종교부지 개척교회 그거 입도 못 대요. 그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논밭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미파고 채소 심고 그러다가 그게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 농로를 개발해서 이 통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4m 도로를 접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천막 짓다가 거기 살다가 농가주택 짓고 300평 이상 되면은 농가주택 지으니까 그러니까 버섯 재배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가건물 지어서 예배당으로 변모를 시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서민적이라. 근데 아까 자연농법 말씀드렸지만 농지에는 이미 다 농약을 쳐놔서 절대 농지를 구입하면은 여러분 아셔요. 자연농법은 절대 불가능한 땅을 사신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농법은 인간이 농약을 치거나 비료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적, 그 땅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구입하고 과수원 구입했다가는 지옥이 되는 거야. 과수원에 농약을 얼마나 쳐댔어요. 수십 년을 쳐댔는데. 그게 미생물이 살겠어요? 우리는 미생물 없는데. 아니, 미생물은 스며든 땅의 기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열매 따먹는데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땅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지. 현재 농지 중에 절대 농지가 있어요. 참 농업학교 오셨습니다. 예? 절대 농지는 절대적으로 농가를 못 짓게 돼 있어요. 호남평에 가면 이렇게 바둑판 논 보시죠. 그거 집 못 져요, 그거. 그런데 논이나 밭 중에 산깃을 옆에 있는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그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 30평, 300평이 넘으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난 농사할 거다 이러면은 300, 1000m 제곱이 넘어야 돼, 현행법상. 근데 농가주택이 나오려면 4m 도로가 접해야 돼. 왜? 소방차가 불나면 불 끌어 들어가는 길이 있을 때만 건축허가가 나와요. 불타 죽지 말라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지 보면은 그 땅에 불났다고 생각하고 소방차를 부를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에 4m 접해야 돼요. 4m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고아들 키우시고 계속 이렇게 저기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 다 나눠주는 목사님 저 애기들 키우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 내가 그런 기도는 시험했어요. 손을 딱 잡고 저기 잃어버린 영혼들 입양하시고 이렇게 친자녀랑 똑같이 키우시고 이러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촥 나오더라고 내가.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평생 그냥 희생적으로 우리가 삽시다. 우린 목사니까. 대신에 이 버려진 영혼들과 어린 영혼들이 부유하게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농사를 지으셔서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비싸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세요. 목사하지 마시고 농사하시고 목사는 그냥 무료 봉사로 목사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농촌 지역 보러 다녔어요. 이제 제 거 보러 간 게 아니고 그 집이 착한 일을 저희 가족보다 더 하니까. 그 집은 일가친척이 부자가 없어. 근데 나는 우리 친척이 나보다 다 부자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면 비빌 언덕이 있는데 그쪽 집은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고아들 이렇게 키우시고 그런데 일반 자기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키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아파트 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힘드시니까 또 교회도 월세 교회니까 그러니까 땅을 장악하셔야 돼. 막 찾다가 900평이 넘는데 평당 20 몇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2억이 되면은 900 몇십 평이 거의 1000평 안 되는 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접한 거야. 4, 5m 이상 접한 거야. 와, 그 둥글럽적하게 됐는데. 그거 갖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예. 집이 없으신 분은 제가 그거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저기 집 없는 분들 계속 도와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건평이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우리나라 각 지역별로 함경도 주택 구조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 볼 때 이 건축 자재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기와집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한옥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의 구조를 보세요. 현대 건축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이 구조에서 살 때 사람이 친하게 살 수 있어요. 현대 아파트 구조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조를 하잖아요. 이거 한 1000평 들이대면 아주 유명한 안동의 뭐 안동 김씨 저택 뭐 이런 거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게 한옥이 우수한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되면은 남쪽 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쪽 대문에 있는 게 사랑채잖아요. 사랑채면은 이 등이 시려워. 왜냐하면 여기 중정이 있고 여기 북풍이 분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랑방이고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안채죠. 근데 뒤에 산이 있지. 그러니까 따뜻하잖아. 남향이고 뒤에 북풍 막아주는 북쪽 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긴 할머니나 높으신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지잖아. 열이 안 나니까 몸이 추우니까. 그러니까 계시고 동쪽과 서쪽은 자식네 집안들이요. 근데 팔팔하니까 피가 뜨거우니까 추운 동쪽 서쪽 행랑채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미음자가 계속 하나가 아니에요. 이 미음자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사면으로 친척들, 사촌들하고 같이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각형에 그 중정이 있어요. 하늘은 뻥 뚫렸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 구조예요. 미음자로 딱 막혔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그 마을의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 손님 올 때 입구에 두는 사랑채. 민원봉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남자가 지키고 있는 데를 통과해야만 도둑이 들어와. 이게 철옹성이에요. 교제가 아주 잘 되고 중세 그 유럽의 성들이 이렇게 귀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또 건축 구조를 보면 이게 우리 누나 전공인데 내가 이게 집 없는 사람들 연구하다가 이게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책을 사라 이러고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전 성령님 음성 주실 땐 가서 이렇게 수만 권 있으면 어느 거 사요 이러면 쭉 걸으면 그 앞에 제가 딱 인도돼요. 그럼 그 책이 쭉 있으면은 이거는 여기서 봐라 사지 마라 이건 여기서 보고 요거는 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듣냐.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쭉 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버려. 애를 써서 깨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일 자동 방식을 취해야지 편하게 살지. 하나님께 3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띠리리리 계시받고 이거 가짜들이에요. 거의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구하러 산기도 가지고 띠리리를 뭐 하는 거. 그건 중요한 문제에 기도하러 가는 거지. 하나님 음성과 이게 상의를 하려면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마. 에?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래요. 쉬운 방법 제가 말씀드릴까? 어저께 어떤 전도사님 만났는데 주의 종이 되는 길 딱 얘기하고 주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노동을 해서 하루 종일 노동한 거를 홀로 계신 어머님한테 전 재산 매달 다 갖다 바쳐. 그리고 한 끼 얻어먹고 또 출근해. 그 장가를 못 간 나이 드신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려면 교회 취직하기보다 자기가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버스기사 하면. 그러니까 전 월급을 어머니 노모님한테 그냥 다 바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살고 어머니한테 다 바치는 게 즐거우면 그 수준이 되면은 사역을 하면 된다. 근데 자기가 번 거를 자기가 다 쓰려고 그러고 부모한테 다 맡기고 자기가 가난하게 그걸 버티질 못하면 너 주의 종 아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또 이거 듣고 그 친척이 열받아가지고 또 뭐라고 했대요. 또 내 이동호 목사가 그 청년의 지방에서 그 운전하는 전도사를 뭐 논했다 뭐 이런 난 실명 거론은 안 해요. 그러나 이게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땀 흘리면요 돈이 계속 모이고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일한 거는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부지런을 떨어 그날 돈을 벌 수 있는 걸 벌어야지 월급 받아서 안 됩니다. 일하고 그날 현찰이 들어오는 거를 하셔야 돼요. 항상. 땀 흘리고 일한 자가 그날 월급 받으라고 돼 있죠. 그날 본 거. 왜 한 달 후에 받는 거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지쳐요 안 지쳐요. 그날 일하고 그날 받으면 안 지쳐요. 인간이 초자연적인 체력이 나와요. 일했는데 해지기 전에 뭐가 딱 오면은 현찰이 오기 때문에 또 해는 지고 가게 문 닫잖아 셔터. 그러니까 쓸 기회가 없는 거야. 이건 주말 외에는. 그러면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은 뭐다 좋은 걸 하나 마련해 놓고 자기 학력은 학사다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만은 땀 흘려 벌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벌되 연봉으로 받지 말고 월급보다는 일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사람이 지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모이고 일당으로 버는 게 상당히 빨리 모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월급 큰 덩어리 한 번 받고 뿔뿔이 다 나눠주고 자기 거 놓고 그거 찌끄러기 갖고 또 한 달 버티고 이게 가난의 연속인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오늘 벌어 오늘 챙기자라고 급하게 사는 집안이 잘 산단 말이에요. 아우 직장 취직됐어 이제 10년 동안 보장됐어.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이 모이면 이렇게 하는데 1200평 원에이커 미국 개념으로 사시라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혜롭다니까요. 시스템은 지혜로워요. 미국 애들이 공부는 안 해도 시스템 자체가 똑똑한 시스템으로 사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벙뛰게 살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도로 저게 도로입니까? 또랑이지.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 우리나라 도로 운전, 미국 도로 운전하다 우리나라 딱 오면 진짜 불편해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대가리가 안 좋은 사람이 나라를 세운 거야. 이 나라는. 미국은 딱 가면은 시스템이 다 돼 있어. 돌대가리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살던 사람이 미국 오면은 더 진짜 편하다고 얘기할 정도. 유럽 불편해요. 미국이 그게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음란 문화가 있어서 문제지요. 원에이커를 사면 1200평이죠. 그러면 건축이 240평을 해요. 그럼 본당 3개짜리 연달아서 이걸 붙인 만큼 실내주택이 가능한데 그걸 4층으로 올린다 봐.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 한 200명 낳아도 그거 살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건물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공간에 3배 되는 건물에 4배 되는 들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으면 아유 채소 과일 도적이 도적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컴플렉스로 짓지 말고 자꾸만 학생들한테 꿈을 줘야 돼. 아파트에 미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럼이 뭐 맞냐면 내 집 마련에 전 국민이 고생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라. 내 집 마련에 40년 걸린다. 모든 국민들은 아파트 정기적금 부으세요. 건설업자들이 분양하면 거기에 탁 1순위로 붙으세요. 이거 다 선호하죠. 미친놈들. 아이고 사기치고 앉았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20여 년 동안 나는 내가 좁은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내가 말한 대로 공부를 하니까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이래봬도 내가 대학 교수들을 양성한 사람이에요. 내가 박사학위 포기한 거는 극빈자 돕다가 등록금 못 내서 지금까지 박사 중인 거예요. 지금 박사 중입니다. 미국 학교 간 지가 지금 10몇 년 넘었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다시 하면은 받아줘요, 거기서. 예. 이동규 목사님이 가서 알아주셨어. 근데 이동규 목사님은 참 착하시잖아요. 착하실 거예요. 아니, 착하신데 침례식 날 볼 거예요. 기운이 좋아서 물에서 건지는 역할을 할 거예요. 갈렙성 교사님이 힘이 적으시니까, 예, 천하장사 이동규 목사님이 물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건져 올릴 겁니다. 그때 얼굴 보는데 그 이동규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집이 넉넉하시잖아요. 현금이 넉넉하신 집안이야. 그러니까 오셔도 사례비 신경 안 쓰고 와서 아이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고 노숙자 센터 뭐 이렇게 테레비 그 액자 TV 갖다 옮겨드리고 착한 일 많이 하시죠. 그 집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돈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내면이 이렇게 쿨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고생을 하셔도 자녀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야 심성이 넉넉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안에서 넉넉하게 퍼주기도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고생을 했어도 아이들이 넉넉하게 살면은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외가댁이 부잣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부잣집 딸인데 가난한 집으로 오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 집은 다 공부는 잘해. 근데 이제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밤중에 양말 꼬매시던 거 생각나요. 아주 지질이 가난한 데 와가지고 고생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근데 돈이 딱 생기죠. 그러면은 아주 돈을 잘 써요. 가닥이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닥이 나온 거야. 야, 내가 왜 버스를 타냐? 택시에 그 택시를 불러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나는 엄마 치맛자락만 잡으면 무조건 택시야. 나는 편해. 그리고 여러분 중심지에서 앞으로 살 필요 없어요. 1시간 차 몰고 출퇴근한다라는 시대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활동지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차 몰고 1시간 밖으로 가서 사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빈집이 많아요. 그리고 빌딩들이 경영적으로 융자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게 많아.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 그러면은 막 그냥 싸질 수도 있고 일본 같으면은 6분의 1 토막이 나요. 6억짜리 아파트가 매매가가 1억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그렇게 되거든. 재수가 좋으면 극빈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수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전쟁과 기근은 가난한
민심을 달래주려고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비빌 때도 없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을 위해 전쟁 주실 때 극빈자들이 쉰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한테 학대당하는 게 스톱되니까. 그리고 방언이 다른 이방 민족이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극빈자 괴롭혀요? 동족이 극빈자 괴롭힙니다.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치리할 때는 그 지배 구조를 괴롭히지 그 지배 구조에 학살당하고 있는 그 이방 거지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방 민족에 노예 팔려가지 않는 한 자기 땅에 살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는 극빈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미군이 도쿄에 진주할 때 도쿄의 극빈자나 소장농들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일본의 사무라이 귀족 집안만 조졌단 말이에요. 메가더 사령부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요. 집 없는 사람들. 단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토지 확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시간 거리로 멀리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면 아무도 친척이 안 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12채를 짓지 마세요. 그러면은 막 100배로 건축비가 들어. 한 건물을 짓되 지붕은 단순하게 짝짝 더 이상 짓지 마. 사각형으로 짓고 덮어버리기만 하면은 제일 돈 안 드는 기법이에요. 그게 건축비가 안 들어요. 그리고 더 안 들으려면 그 2, 3층으로 올려. 그 땅콩주택이 값이 그 적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1층으로 해도 돼요. 1층으로. 근데 터가 넓으면 뭐를 해도 잘 나와 이게. 근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거의. 그런 땅은 사라졌어요. 지금 도시화가 돼서 그렇게 널널하게 살게 안 해줘. 그렇게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해? 세금 폭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요. 지금 이 본당 세 채만한 거를 12명이 지낸다 봐. 여러분 집 세금 폭탄 받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되 세금 폭탄 안 받고 빨갱이가 쳐들어와도 뜯기지 않고 자본주의가 아주 극성을 떨어도 이자놀이에 시달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자 이거예요. 자손을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지었냐면은 조립식 건물인데 일단 조립식 가건물 벽체는 싸요.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이걸 지은 거예요. 그리고 소형 H빔을 군데군데 박은 거예요. 저 뿔룩 나온 기둥 있죠. 저기 H빔이 들어가 있어요. 저 뿔룩 나온 거 H빔이 있어요. 뿔룩 나온 게 저게 H빔이에요. 여기는 없죠. 저 바깥에 있어요. 카페 쪽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골조를 해가지고 가벽체를 한 거예요. 이거 돈 안 들어요, 이거. 그리고 시멘트로 이거 30cm인지 몇십 cm인지 쫙 레미콘으로 시멘트를 부은 거예요. 토양을 한 거예요. 1층이니까 무겁지도 않으니까 흙을 파지도 않고 그냥 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계단을 5층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가난하지만 미국식으로 한다. 미국에 이민 갈 사람도 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아르헨티나 이민 가셔도 다 사실 수 있게 내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구상 어딜 가든지. 나는 교인 모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지금 넉넉하시니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자립하는 법은 배우셔가지고 가르쳐야지 부자가 재테크 해가지고 부자 된 거를 가난한 집이 따라오라고 하면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자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돈은 전혀 들지 않고 돈만 생기는 집을 마련하는 구조를 마련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 내가 안 받아도 경제학과 나왔지만은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말 들은 사람은 다 흑자로 교회가 전환되고 신학교가 흑자로 전환됐어요. 내 한마디 순종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몇 억 손해보던 게 흑자로 돈 거야. 몇 억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고 말이죠. 예, 뷔페 한 끼 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난 식사 한 끼로 수천만 원 마이너스 빚을 다 갚게 해주시는 그게 오는 거예요. 돈 욕심 가져가지고 경제 활동하면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다 정치 활동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족을 다 모을까? 그래서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할까? 100년 동안 주소지 옮기지 마세요. 100년 동안 주소지 옮기지 마. 함경도에 나사렛에 가서 목수질을 해도 선거 때는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해.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마을 점령법을 유태인들이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죠? 베들레헴 집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다른 지파가 땅을 뺏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나사렛이 활동지구 주거지예요. 거기에 호적 등록해요, 안 해요? 거주지 등록 전입신고 안 해요. 나 나그네입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사는지, 목수 요셉이 나그네로 사는지 아세요? 구약에 자기 희년에 자기 토지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 20년 이상 토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왜 나사렛에서 막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애기 낳으러 오나? 나 이상한 거야. 그 호적지를 옮기지. 알고 봤더니 토지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지역 유지가 자기 집안에서 나와야 자기가 정권, 권력에 밀리지 않아 생업에 밀리지 않고 자손 번성한다는 걸 그들은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율법 그대로 가리키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대구 사는 사람은 100년 후까지 앞으로 대구에만 집중해서 몰려 사는데 대구가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대구 시민은 어떻게 해? 가난한 광주 시민은 1시간 차 몰고 넓은 데서 1200평 이상을 확보를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농가주택 허가 나오죠. 그럼 농가주택 허가를 받으세요. 그런데 아기가 많이 생기죠. 근데 아기가 생기면 이거 농사꾼인 할배 집이 아니요. 우리 애도 농사꾼을 한대. 그런데 나는 버섯 농사 하는데 얘는 상추 농사를 한대요. 나는 상추 농사 할 줄 몰라. 난 버섯밖에 몰라. 이러면서 신고를 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상추 농사 한다니까 30평 또 뭐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240평짜리 실내 저택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걸 다 그 채소 재배하고 뭐 하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채소가 뭐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은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 와서 강의하고 월급 받고 살면 돼. 그러나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업으로 되면 농부로서 자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월급보다 농부 월급이 더 소득이 많다 그러면은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꾼이 되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여러분 마음대로 사고 팔고 개간할 수가 있어요. 농부 자격증이. 그러니까 농지 원부를 얻는 것 자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 하려고 300평 미만으로 하죠. 그러면 농지 원부가 안 돼. 근데 직업 농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직업 농부를 하려면은 군청에다 면사무소에 그 신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 농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 농부가 아니야? 땅 거래 못 해. 그렇게 국가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 돈이 없고 땅이 없고 고생하는 사람들 하다 보니까 그게 배운 거예요. 속기도 하면서 배운 거예요. 내가 한번 속은 적이 있어. 교회 개척하는데 교인들이 그땐 또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계실 때라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예배당 만들어야지. 지하실 교회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건물 저 월세 올린다고. 그런데 내가 월세 올린다는 거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얘기해요, 안 해요? 난 존심이 있어서 얘기도 안 해. 아, 하나님이 부자인데 왜 교인분들한테 그거 광고해? 할 필요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땅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세우고 그런 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 안 하시고 그때 이제 실수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실수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나는 서민스럽게 나는 계속 살고 난 복음 증거만 할 거야. 그런데 땅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나? 원래 생리적으로 하면요 10명씩 낳아야 돼요. 각 집에. 신혼부부가. 근데 피임을 하는 거 왜 하는 줄 알아요? 방이 없고 아파트가 없어서 피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권이 유린되는 거 아세요?
토지가 없으면 애기 마음껏 못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30평에서 애기 10명 낳고 키워보실래요? 지옥이에요. 닭장이에요 그거. 그거 낳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300평이 아니고 30평에서 무슨 10명을 키워. 그래서 10명 이상 낳은지 애기 낳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내가 저 보니까 처음에 3명만 힘들지 건강하신 분은 넷째부터는 쉽대요. 쑥쑥 난대요 그냥. 근데 1, 2, 3차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첫째래. 그러니까 내가 2명만 키워봤는데 제 아내는 몸이 허약해요. 어릴 때 우유를 못 먹어봤어. 그러니까 허약한 거예요. 집이 가난하니까. 근데 나는 잘 먹고 커가지고 금식을 해도 뭐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첫째가 제일 힘들 때 첫째만 낳고 살잖아요. 그러거든 요즘 젊은 부부가.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둘째 키워보니까요. 큰딸 키울 때보다 둘째 아들 키울 때가 10분의 1밖에 힘이 안 들더라고. 우리 집 분위기는. 둘째는 낳고 야 큰다 이러면서 크는 거예요. 첫째는 키우자 이러면서 키워요. 근데 둘째는 야 얘 논다 이런 거지 키우자가 아니에요. 둘째는. 그런데 이게 셋째 넷째로 가보신 분들 얘기는 뒤는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비례 곡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X축 Y축 이러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애기 나이수록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적어진대. 그러니까 앞에 2명 키우는 거랑 뒤에 5명 키우는 거랑 에너지 차이가 앞에 2명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 건축업자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크게 털을 잡아가지고 한 다음에 칸막이를 하는 게 훨씬 돈이 안 든대요. 그런데 한 채 짓고 두 채 짓고 세 채 짓고 이렇게 건축을 하면 100배 이상 돈이 드는데 땅을 딱 잡고 시멘트 딱 깔고 칸막이 하는 거 알죠? 이거 다 칸막이에요, 이거. 칸막이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돈이 100분의 1밖에 안 드는데 100채를 지어도 100분의 1밖에 안 드는 거야, 그게. 그러면은 건축학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50년 동안 그 집 지은 사람이 얘기하고, 애기를 많이 낳고 키워보신 분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결론 난 거죠, 뭐. 근데 무지무지 비싸니까 어떻게 하냐. 각 건물로 이렇게 벽을 해요. 그래도 다 소음 방지제 이게 스폰지 붙였거든요. 요게 가로가 2m요, 세로가 1m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지 요거 큰 거 있죠. 저거 길이가 2m. 그러니까 이거 스폰지 길이만 딱 재면 몇 미터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게 딱 80평이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미터 제곱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런 1000m 제곱 이상이 되면 300평이 되는 거죠. 근데 1200평이죠, 미국식으로. 240평 지을 수 있어요. 240평, 4층으로 올리죠, 480평. 땅 지하를 까버리죠? 그러면은 지하는 평수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한국의 뜰 집인데 돈이 안 들게 짓고 전 일가 친척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골에 여러분이 집 지으면은 50대, 60대 때 집을 지어. 20대 이런 집 못 지어요. 평생 재산 모으다가 나중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대저택 단지를 지어가지고 일가 친척한테 사라고 하지 마세요. 주세요. 왜? 칸막이 해가지고 분양을 줘버리면 그건 돈이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 장판비하고 판넬비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그걸 왜 팔아요? 업자들은 그걸 10억씩 팔어. 칸막이 했는데 그걸 10억씩 팔어. 10만 원짜리를 10억으로 팔아요.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면 어떻게 막 주말이면 와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그 가운데 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손주들이 그러면서 사순에 팔순까지 다 하고 아유 이거 별장이에요 쉬세요 이러면 다 하면서 거기서 그냥 쉬다가 밭에 토마토에서 토마토 따 먹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있으면 그게 즐거움이라 그런 집 지을 거 아니면 짓지 마세요 전원주택.
그러니까 지금 전부 시골에 살면 전원주택이죠. 그러면은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전원주택 가면 허리 휘어지게 일을 해야 돼요. 비세죠, 뭐하죠, 고치는데 인부 없죠. 해지면은 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통닭이요. 안 가요,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밤중에 통닭 먹으려면 아파트 살아야지. 왜 전원주택가 미치는 거야. 또 왕 나방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산속에 있던 나방 곤충 수백만 마리가 전등 키면 다 몰려와. 그러니까 야 좋다. 아니요. 시꺼먼 나방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독충들도 와요. 그거를 70 넘어가지고 그 로빈슨 크루즈를 하는 거야. 70이 넘어서. 그게 전원주택의 삶이에요. 삶은 안 돼. 속으시면 안 돼. 70이 넘으시면 따끈한 아파트 단지, 특별히 1층이면 더 좋아. 걸어 다니기가 좋으시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하면서 걷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걷기만 잘하고. 그리고 외장이 뭐 필요했어요. 다 단지의 경비원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경치가 좋고 공기 좋은데 편리한 데 계시는 거지. 그 딸네 집이나 아들내미 집이나 이렇게 근처에 딱 계시면 더 난데, 만약에 후손들이 도시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시를 건설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컨테이너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정을 열어버리는 거야. 하늘이 보이게. 그러니까 미음자로 정원을 만들고 이쪽에 새 집을 분양해 주는 거예요. 쫙 한꺼번에 지어. 그러면 돈이 안 들어요. 땅콩 주택 하면은 두 채를 지으면 붙여서 짓기 때문에 1.5배만 듭니다. 실제. 근데 세 채를 붙여 지으면은 두 채 질 걸로 세 채나 네 채가 지어집니다. 그러면은 북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하랬죠. 12지파. 그러면은 12자손한테 야, 서쪽에 1, 2, 3 니네들 입주해. 3, 4, 5 남쪽에 입주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숫자가 많어? 그러면은 2, 3층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지금 몇 개요? 12개지, 12채지. 동서남북으로 쭉 하고 가운데 중정을 하면. 그리고 다 등 돌린 식으로 창문을 중정 쪽으로 내버리면은 이거 요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새가 돼버리는 거. 그런데 농지 규격에 의해서 건축 면적이 앞에는 밭이잖아요. 뚫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란 행랑처럼만 건축이 되고, 이거는 건축 면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240평으로 이거 미음자 주택 지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저택이 또 되는 거예요. 가운데 뻥 뚫려서. 그럼 요새죠. 그러면은 가운데 정원이 이렇게 넓으면요, 가리지도 않아. 빛이 들어오니까 북향이고 남향이고 다 햇빛 들어가고 다 저기 돼요. 그렇게 짓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컨테이너를 옆에 다 뒀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소음 안 가게, 예배 소리 안 들게. 3중으로 천정에 넣었어요. 이걸 방음자재를. 앞에 쓰던 사랑의 교회, 수지 사랑의 교회가 이거를 넣었거든. 우리가 그냥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3중으로 그걸 보드를 했어요. 그 전국 까면은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음 벽제 붙였죠. 저기는 컨테이너가 붙었죠. 컨테이너 벽제가 또 있죠. 이쪽도 카페가 있는데 그쪽은 방음이 되죠. 이쪽 컨테이너 있죠. 저쪽도 저쪽 가면은 화장실이 또 붙어가지고 그것도 컨테이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방음 처리가 다 돼 있어요. 단층인데. 이게 진짜 돈 안 들이게 대저택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게 샘플이에요. 이게 건축 진짜 전문가가 지은 간이 창고예요. 이게 원래 농수산물 수산도매센터였어요. 요 자리가 배추 교환하던 자리예요. 여기가. 예? 배추 사세요 이런데요. 여기가. 근데 그 교회가 와가지고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여러분 사촌끼리 우리 외롭잖아요. 한두 명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냐면 그 몰려 살아야 돼.
언니 동생 몰려 살아야 돼. 남동생 불러가지고 몰려 살아야 돼. 그러면은 놀러 와라 이러면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놀러 와. 너희 집이야 이러고 집을 줘버려요 그냥. 그게 미끼야. 집을 하나 줘버려. 근데 칸막이를 해서 준 거니까 그건 돈도 안 들어. 땅이 문제예요 땅이. 그래가지고 집 없는데 이제 고아 키우고 계시는 분들한테 내가 가면은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방송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해도 편안하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90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900평이니까 800평이라고 치면은 100평은 이거 예배당 자리로 뽑고 아이들한테 이거 100평씩 이름으로 다 해주세요. 그리고 지분 등기를 잘 해주시면 나중에 돌아가셔도 애들이 싸우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8자녀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있고 데려다가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녀가 졸지 그냥 8자녀가 아니 식구가 8자녀래 봐. 그러니까 친척하고 같이 지내고 뭐 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부모들이 건물은 한 50년 쓰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로 그냥 이 건물은 할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땅은 손주 걸로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 1인 땅에 100평씩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이잖아 평당. 2천만 원이면 100평 생기잖아요. 2억이면은 900평 생기거든. 990평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안 되면 여러 집이 합쳐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대학 등록금 보세요. 한 학기에 500만 원이지. 그럼 등록금을 아끼면은 토지가 한 1000평 생기고 500평 생기면 나는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갈 것 같으면은 땅 1000평을 난 얻거나 500평 고3짜리 이름으로 해주는 게 13살부터 고3 될 때까지 몇 년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 등록금을 그 1000평을 딱 하고 방송대학교 4년제 학사학위 받겠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운동만 잘하고 공부 체질 아닌 학생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학비를 그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드는 거를 계속 그 사립재단 대학 재단에 재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대학 재단들이 다 월가에 주식 투자하는데 등록금 다 쓰고 그래가지고 발각돼 가지고 창피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는데 놀고 먹고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미팅하고 그러는데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팅을 하면 안 되지. 당구장 가면 안 되고 술집 가면 안 되지 대학생이. 이거를 금지하는 법을 내가 알아냈어. 고1이나 중3 때 대학을 입학하면 아무도 미팅에 안 끼워주고 술집에 안 끼워준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대학을 일찍 가. 그래서 고3 때 대학을 졸업해. 그러면은 4년 동안 하루 종일 고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 졸업생보다 실력 좋아져요. 고3짜리가. 그런데 대학 4년 졸업했죠. 땅은 1000평 생겼죠. 자기 이름으로 고3짜리가. 이렇게 하시란 말이요. 공부를 전교 1등 하면은 서울대 가, 제 나이에. 그러나 명문대 못 갈 거면은 그거를 자기가 다 시간을 아껴가지고 공부를 다 해보고 대학 4년 딱 나오고 고3 때 한 번 더 갈까? 그리고 편입으로 한양대나 어딜 갈 수도 있어요. 한양대 사이버대학 졸업하면 한양대 그냥 캠퍼스 대학을 그냥 3학년 편입이 또 돼요. 그러면 한양대도 명문대인데 그렇게 해서 다녀도 다른 친구들은 1학년 대학인데 자기는 대학교 3학년인데 벌써 두 번째 대학 다니잖아. 그리고는 방송대 학비로 그거를 아낀 게 만약에 있다면 매달 100만 원씩 아니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애들 학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송대를 하는 동안 그걸 모아가지고 친척들 돈 모아가지고 그걸 농가주택을 짓고 너는 자손을 이제 손주까지 여기서 보면서 1000평에서 살아라 이렇게 딱 유대인처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유태인들은 다 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보험 다 깨세요. 보험 다 깨세요. 아 교통사고 날까봐 암 걸려 죽을까봐 막 돈 내고 있잖아. 그 불신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뭘 또 암보험을 들어. 그러니까 이게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려고 그러니까 암이 달라들어서 죽이잖아. 아유, 뭐, 언제 죽을 건데 죽더라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의료보험을 들지 마세요. 우린 돈이 없잖아. 물론 제가 서민 가정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교육부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빈곤 그 자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정교조 교육을 받으면 공부는 잘하냐, 공부는 찐따가 되면서 가난도 아주 극에 달하면서, 그러니까 국가정부의 가이드를 받으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자기 집 팔아 극빈자 준 적이 거의 없어. 나는 있어. 집도 처분하고 교회도 여러 번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지 하나님이 국가 공무원 편을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 얘기를 듣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다 들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학벌은 쓰레기다 요즘. 학벌 쓰레기다. 그리고 명동 사거리에 보세요. 간판이 자꾸만 갈아. 왜? 쇼핑하는데 인터넷 시대야. 그러니까 비싼 상가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비싼 상가가 잘 팔려. 근데 파킹이 안 좋으면 지금은 자가용족 시대야. 월세 원룸 사는 신혼부부가 마티즈 끌고 다녀요. 다. 원룸 신혼부부가 마티즈에 자기 차 뽑고 다녀요. 1시간? 아우 가깝네요. 이러고 다녀요. 원룸 사는 신혼부부가. 그러면은 미쳤습니까? 명동 사거리에 파킹할 데 없는데 거기 주차 딱지 띄면서 그게 달려가서 쇼핑하게. 그런 사람은 중국 관광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현찰 벌겠다 하지 마세요. 그건 악한 거예요. 부동산은 현찰 번 시대에 끝났어요. 왜? 인터넷이 왔기 때문에. 방송국 설립해서 쿠데타 하겠다? 안 돼요. 지금은 인터넷 방송이 많아져서 국민을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KBS 점령하고 MBC 점령해도 독재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확 바뀔 때는 빨리 변환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서울대 나왔어. 근데 여러분 자식이 방송대 나와서 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대를 다니려면 중3 때부터 다녀야 돼. 나 중3이지만 방송대 입학했어요. 이러면은 서울대 20살짜리 입학생하고 맘먹어. 그래서 사회적으로 야, 너 괜찮다. 야, 중고등학교 공부할 것도 없는데 6년 때리고 앉았는 거야. 너 잘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 중학교 때요. 1, 2학년 때 고등학교 다 끝내고 중3 때 대학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3살이잖아요. 13살, 14살. 유태인들은 그때부터 아이한테 사업자금을 대줘요. 가족 집안 식구가. 그럴 때 뭘 대주겠어. 20살에 등록금 될 거 13살부터 매달 100만 원 넣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땅을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송대 나오면서 19살에 졸업하잖아. 학사학위잖아.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학사 편입하면 되지. 군대 간 빈자리 그럼 돈 받고 학사 채용하지. 신입생 편입생 다 드리는데 장사하는 게 대학인데. 아니면 유학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마음대로 학문이 돼요. 근데 대학교는 학문은 할 수가 없어. 학업할 수 없어. 그건 졸업장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은 하나 따놔야 돼요. 그러니까 고졸 나와서 사업하지 마세요. 4년제 졸업하고는 농부를 하셔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제는 고등학생이지 누가 대학교를 고등학교 취급하는 시대인데 누가 대학 나왔다고 알아줘요. 대학 나오면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명문대 가더라도 지금 문제가 많고 군대 갔다 오면 27세, 28세인데 취직하려는데 너무 늙어버리고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28세에 서울대 나왔는데 돈이 없는 거야. 군대 나오고 현역 나오고. 그러니까 재벌에서 대기업 갔어. 그랬는데 내 집 마련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유대인하고 인터벌이 10년 이상 차이 나잖아요. 유대인은 13살 때부터 걔 비즈니스를 챙겨줘요. 그럼 13살짜리가 학비 들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걔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고 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 그러면 쉬워요. 농지는 널렸거든 미국에.
무지 싸고 넓어요. 근데 맨하탄에서 사업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달라붙어. 그래서 13살짜리한테 1억 5천, 2억 정도를 모아줘요, 친척이. 결혼식 때는 부조를 안 해요. 결혼식 때는 돈을 안 줘. 13살 때부터 너 이거를 굴리고 그래가지고 네 사업 자금을 마련해. 시간을 미리 땡겨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니까 얘가 대학생 때 사업 사장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대학생 사장님 왜 나오는지 아시죠? 유태인들이. 중1 때부터 비즈니스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도와줘요. 본받아야지. 본받아야 돼요. 저 경영학 공부했어요. 비즈니스 석사 받았어요. 그런데 유태인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경영학 석사 공부할 때 이거 경영학 다 공부해도. 그러니까 집안 구조가 띄어먹지 않잖아. 마진 남깁니까? 안 띄어먹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끼리 같이 살아. 원래 같이 살아. 그리고 집을 한꺼번에 지어. 그리고 칸막이 쳐서 살아. 돈이 없으면 화장실 하나 짓고 같이 써. 돈이 있으면 화장실 변기를 여러 개 붙이면 되고. 칸막이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돌 깔면 비싸죠. 미국식으로요. 나무를 쫙 깔고 그 위에 단열재를 깔고 침대 생활해. 뉴욕처럼. 신발 신고 침실에 들어가. 그런 식으로 그냥 살아버려 그냥. 그렇게 하면서 돈이 생기면 온돌도 깔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온돌 깔까? 그래서 15년 지나면 깔고 아유 이건 좀 싸구려 재질인데 좀 대리석으로 바꿀까? 그러면 대리석을 걷다가 쌓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사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20년 지나면 대리석으로 이렇게 옆에다 붙이면 그 건물이 면적이 되니까 10cm 옮겨갔어도 그건 느낌이 안 와요 그거. 근데 30평 아파트를 하니까 이거 설계 잘해야 된다 난리 치는 거야. 공간 안에서 난리 치니까. 300평 집을 지어봐요. 월트 디즈니가 LA 할리우드 옆에다가 그 자기 집 지은 거 보세요. 월트 디즈니 대저택을 사진으로 내가 딱 봤어. 야 멋있다. 이거 디즈니랜드보다 그 사람 사택이 더 멋있는 거야. 월트 디즈니 만화가 유명한 재벌이죠. 근데 우리나라 이 안동 옛날에 지방 구조, 가옥 구조가 이거 그 재질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추워요 한호. 그렇지만 이 구조 자체가 탁월하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그러니까 민수기의 완성. 그리고 집 짓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다윗처럼요. 돌 자재를 계속 모으세요. 어디서 모아? 채석장 가서 충청도 강원도 채석장 가서 사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서울에 있는 석공한테서 하면 엄청 비싸요. 내가 내 책 편집할 때요. 충무로 인쇄소 가니까 2,000원에 권당 찍어주는데 강남에 하죠? 한 권 똑같은 책인데 10,000원 달래. 그럼 인쇄소가 있는 충무로 가서 내가 만들지. 왜 강남에 있는 출판사한테 의뢰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면은 책을 그냥 주는 이유야. 이거 원가 2,000원 내고 한 거예요. 최저가로. 근데 여기 옆에 분당이나 강남에 있는 출판사 맡기면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줄 때 이거 10,000원짜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못 줘. 그리고 몇 권 못 찍어. 근데 2,000원짜리 많이 찍고 막 줄 수가 있어. 자, 석조집을 짓고 싶어. 제일 비싼 게 석조예요. 그래도 그걸 채석장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40년을 집 지을 계획을 갖고 쭉 다윗이 그거를 지었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집도 그렇게 짓는데 다음 세대 집을 위해서 40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 임시 가옥 짓고 300평에서 살고 200평에서 살면 칸막이 치고 청교도 같이 서부개척하면서 살면 되지. 침대 살이 하면 되지. 꼭 바닥에 누워야 됩니까? 돌 위에 지져야 됩니까? 침대 위에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돈 안 들이고 넉넉하고 럭셔리하게 살면서 대도시가 막 폭망을 해도 이거 다 살 수 있게 지금 하시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전부 교회 그 부지 빌리려고 그러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해서 데려오죠. 그럼 이거 땅 다 사야 돼. 그러면 교인들 아무리 전도하면 다 초신자죠. 초신자 헌금 갖고 이거 증축 공사 못 해요. 헌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벙하신 목사님들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나가서 그냥 전도하고 그냥 예술 믿게 해야지. 왜 여길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걸 증축을 해야지. 1000명 헌금으로 1000명 수용하는 예배당 안 지어져요, 지금 건축 데이터가. 그런데 왜 교인을 늘려? 어벙한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영성은 있는데 경제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가난한 자를 생각을 안 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 안 해서 띠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는데 왜 그게 배우지 못한 거냐? 아니에요. 배우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넉넉하게 살게 할까 항상 생각을 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한 감이 오게 되거든. 그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규모 없이 늘리는 거예요. 끝도 없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교회를 늘리면 늘릴수록 허리 휘어지는 거예요. 누구부터? 목사부터. 은행빚 누구가 책임져? 목사부터 책임져야 돼, 그거.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찍 병 걸려 죽는 게 건축하다가 죽어요,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수명 늘리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이게 조립식 건물 인수해서 월세교회 운영하면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가 되잖아요. 신뢰가 되면 제가 회계학 동원하지 않고 행정실 운영하지 않고 코스트가 다운되죠. 왜?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저 대신 사역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가난하게 사시는 선교사님들한테 가정교회 맡겨드리죠. 그러면은 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가난하게 사시는데 이골이 나신 분들인데 뭐 사치할 생각도 없으신 분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교회 행정본부를 건립하는 비용이 줄죠.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안 내셔도 돼요. 공짜로 다니세요. 시골교회 헌금 다 보내셔도 돼요.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살면은 교회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예요. 코스트가 다운되니까 제가 헌금 많이 거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둘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손 위해서 돈 좀 쓰세요. 이렇게 편하게 설교도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제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잘 어렵게 사시니까 그걸 본 거죠.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도 우리 어머니가 넉넉하게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셔서 나 편히 살았는데 다른 집은 어렵게 사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도 넉넉하게 부모 사랑 받고 산 사람한테 나오지 아주 그냥 극빈하게 버티고 산 사람은 목사가 돼도 이거 퍼주질 못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만나보면. 그러니까 넉넉하게 부모 사랑 받고 풍족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목사가 되면은 자기 돈도 편하게 주고 교회 돈도 편하게 가난한 교회에 이렇게 헌금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거 30만 원 나간다 5만 원 나간다 이래도 결제 7개를 다 받고 검사를 받고 5만 원 지출 30만 원 지출 그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착한 일 하는데 속 다 상하는 거야. 너 어디다 쓰려고 그래? 재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요. 너 좀 기도해 봤어? 이거 막 그걸 7단계 산을 그 결제마다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다가 멸시천대를 다 받는 거예요. 그 관료 그 계급사회에서. 그러니까 더러워서 목사 못해 먹겠다. 더러워서 집사 못해 먹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하신 분들이 교회 운영을 하니까 경제와 경영에 대해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제가 목사님들 진짜 교육시켜요, 제가. 그 신학교 도산하기 전에 내가 많이 이게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학교 교수님도 그거 딱 들으니까 내가 지혜롭게 경영한다. 저비용으로 제일 고효율. 그리고 우리 교회 살찌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살찌우면은 불신자들이 저렇게 교회하니까 불신자가 저를 공격을 못해요. 왜냐면 다른 교회 도와주고 다른 교회 전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욕할 수가 없지. 그러면 내 설교를 더 믿게 돼 있지, 불신자가.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한테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서 우리 친척들이 판검사 부정부패하는 걸 책으로 냈어요. 판검사들이 도박판 벌인 거를 고발하려고 책으로 냈어요. 전직 판검사들이. 그거 내가 까발려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내 말 듣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자, 보세요. 가난한 집이 얼마나 내 집 마련에 40년 해도 월세 전셋집을 얻어요. 학생들 잘 들어. 자기는 집 없이 가난하게 살 거예요 해도 가난한 사람 만나서 애기 많이 낳고 살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집안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 만나서 서울 시내에 아파트 못 구하는 사람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거 폭등된 거 우리 따라잡을 수 없어. 우리는 은행빚 얻을 수 없어. 은행 빚을 지죠. 그때부터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금융업자 밑에도 노예살이해서 우리 번 모든 건 금융업자 돈놀이 이자놀이 업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싫으시대요. 우리 자녀가 땀 흘린 거 은행업자가 다 먹으니까 나 싫다 이러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땀 흘린 거는 여러분이 쓰시거나 여러분 자손이 쓰게 해야 돼요. 왜 은행업자가 다 쓰게 해? 그러니까 은행 빚을 땡겨가지고 할 생각 말고 은행 빚을 땡겨서 할 생각 마시고 돈이 나가지 않는 구조에서 돈이 쌓이기만 하는 구조로 구조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 해도 집이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경제신문 집어치우시라니까 불지르 버리라니까 고등어 구울 때만 쓰시란 말이에요. 기름 덮개로. 그 경제신문 읽으면은 그거 다 뭐예요? 99%가 어디에 당신의 돈을 끄집어내서 일로 보내라 이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라. 투자 뭐 여기서 돈을 준다는 건 하나도 없어. 너의 돈을 여기다가 꼬라박어라 이거예요 다. 광고도 그거고 기사도 그거야. 그러니까 뭐냐 최신 심장박동 체크 기계 발명 특허 출원 몇 호 하고는 뒷장 딱 넘기면 뭐가 나와? 의료부문 주식표가 나와. 주식 변동표가. 이게 전부 뭐예요? 기사랑 주식 주가표랑 짜고서 앞뒷면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 세뇌당하는 거 가르쳐 주니까 애기 아빠들이 비로소 한 거야. 이게 소위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의 수준인 거예요. 중소기업은 땀 흘려 벌죠. 그게 현찰이 많어. 뽑아가지고 튀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고 중소기업 하면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기 더 낳자. 그리고는 한꺼번에 키우면 쉽게 키우고 저비용으로 많이 키우거든. 그리고 아기들이 터울이 앉으니까 외롭지 않고 바글바글 대면서 막 재밌게 살거든. 그 싸우는 것도요. 인구가 어느 정도 불면 못 싸워요. 지네끼리. 아십니까? 3, 4명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7명으로 불면은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형성되면서 못 싸워요. 지끼리. 연년생도 못 싸워. 7명쯤 차거나 6명쯤 가면은 못 싸워요. 지네끼리.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니까 둘을 키우니까 서로 싸운다고 그래. 연년생으로 낳거든. 그거요. 약간 더 놔보세요. 그러면 5명 넘어가면 안 싸워. 왜? 자기 관심이 여러 명으로 분산되거든. 그리고 여러 명이 제재를 하거든. 엄마 없어도 안 싸워요.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단짝만 생겨요. 단짝만 생긴다. 친형제끼리도 단짝이 생긴다니까.
그 진짜 그 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명 낳은 구미시에 그 김성태 목사님네 그 시골 교회 가봤어. 한 내가 볼 땐 200 몇십 평 농가 주택인데 2층 주택이 있고 창고 만들어 그 창고가 교회야. 마을 사람이 그 창고 와서 다 예배드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시골 교회라 교인은 많지 않지만 그 200 몇 평짜리에 13명 애기들 다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수시래. 목수이면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신발장 이러면 다 망치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 하더라고. 멋있더라고요. 예, 바쁘셔가지고 내가 갔을 때는 안 계셨는데, 예, 저기 인사만 드리고 다시 올라와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구조들. 그러니까 절대 경제 시간에 뉴스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축업자와 이자 놀이하는 업자를 위해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 갈 엄두가 안 나. 왜? 자기 집을 나눠주기 위해서 짓질 않거든. 자기가 살라고 짓거든. 잘못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집을 지었을 때 자기 집에서 318명이 생활을 하게 했어요. 집을 지을 때 10명이 살건 2명이 짓건 건축비 똑같아요. 그리고 이만한 거 짓고는 칸막이 하는 거나, 예? 요 조그만한 거를 여러 개 짓는 거나 사용 면적은 똑같지만 시너지가 있는 거야. 조그만 30평이 10개가 붙어서 300평이 뭉쳐 있는 건 시너지가 있어서 그 자체의 실내 도시가 형성돼. 근데 여러분이 10명을 낳는데 한 명씩 30평씩 아파트를 줬어. 따로따로 살죠. 시너지가 없죠. 관계가 없죠. 재미가 없죠. 외롭죠. 운영비 관리비는 따로따로 다 들어가죠. 전부 아파트 관리 단지 공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가지고 사는 것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사셔야 돼요. 근데 모여서 땅을 안 주지. 그러니까 농사를 다 전업을 농사를 하시며 부업으로 학교 선생님 원래 본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농사 짓는 게 힘들다고요?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농사처럼 편한 게 없는 거예요. 농사는 자연이 다 져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농사 짓지 않는 거. 일본 사람한테 배우고 충청도 괴산 가서 또 배우세요. 그런데 이것도 수준별이야. 이건 가와구치 요시카즈는 자연농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노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경은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까지는 되는데 무노동이 안 돼요. 이건 노동을 해야 돼. 이건 왜 팔아먹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분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은 돈 벌려고 안 해요. 자기가 따먹고 모든 일본 사람한테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서 자연농법 한 분이야. 이분은 무노동을 해요. 이 책하고 이 책은 달라. 근데 이 책에 영향 줬지만 이 책은 자연농법 후쿠오카 마사노부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튜브 동영상도 3분짜리 막 돌아요. 근데 이분은 이 경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은 비둘기가 먹잖아. 못 먹게 하는 법은 진흙에다 비벼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진흙 차를 이렇게 땅에다 던지는 거예요. 우거진 수풀에. 그러면은 그걸 못 먹어요, 새가. 그러면 그게 다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죽이 되게 쭉 자라요. 그래가지고 대자연에 그게 다 어우러지는데 이 사람은 판매를 안 해요. 그냥 다 따먹고 사는 거야. 그 욕심이 없다는 거죠. 돈 벌 욕심이 없는 거죠. 이분은 전기 없는 데서 살아요. 물이 안 나오는 데서 살아요. 농촌에서. 그러는데 이게 무노동, 무경운, 무비료, 무제초, 이렇게 노동까지 오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공부해야 돼요, 이거. 지금 반일 운동 많잖아. 일본 사람한테 무조건 배울 게 많아요. 일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인생을 다 바친 그 사람의 비결을 우리 민족이 배워야지. 우리 것도 가르쳐 주지만. 그러니까 정교조에서 외국어 못 배우게 하고 절대 따르면 안 돼. 그리고 정교조 교육 받으면 고3이 돼도 4년제 못 가. 그러나 중3 때 4년제 입학하면 그 사람 욕 못하고, 제일 들어가기 쉬운 방송대를 입학을 해도 졸업을 하면 학사 편입이 되고, 자기 적응에 맞춰서 3학년만 들어가서 전공만 싹 배우고는 학사 2번째 학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고3이고 집안에 농지가 형제 3형제로 해가지고 1000평이 있어. 그럼 할아버지 아빠 돌아가실 때 300평씩 나눠주고 나머지 100평, 1000평 중에 100평은 100평 정도는 마을 입구에다 딱 놓고 예배당으로 하면서, 여러분 손주 12명 중에 목사하는 사람한테 손주한테 줘버려 그냥. 아니 12명 손주 중에 한 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바치면 안 되지. 자식 12놈 중에 한 놈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성직자로. 돈만 벌려고. 하나님께 자식을 바쳐야 돼요. 그 12명 중에 한 놈은 바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 평생 나 성직자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100평을 너 그러면 작은 예배당 네 걸로 하고 너는 대대 넌 레위 지파해라. 그 주면 되잖아요. 10분의 1. 1000평 중에 100평 딱 10분의 1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선교사님이 극빈국에서 20-30년 동안 극빈국한테 계속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늙어서 왔어. 그러면은 그 예배당 부지 그냥 그분한테 주세요. 그럴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어요. 자기 젊은 인생을 다 바치고 60에 딱 들어왔죠. 그럼 시골 예배당 자기 걸로 소유할 자격이 있어. 하나도 살해 안 받고 외국에서 극빈국에서 살았어. 에어컨 없는 데서. 자동차 없는 데서.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토지나 그거를 900평을 얻으면 100평을 미니 교회를 그 줘야죠. 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내가 왜 교회 안 키우는지. 교회를 작게 하면요. 일한 사람이 그냥 한 명이 관리가 가능한데 커지면요. 집단 소유를 하면서 나중에 재산 소송에 들어가요. 근데 국가법이 재산 소송을 할 수 있게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공유 재산으로 하잖아. 그럼 예배당 재산 때문에요. 별놈의 강목을 들고 나오고 이런 미친놈들이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런 게 조폭까지 동원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뭐냐. 내가 이거 강대상 안 쓴다 이러면 나는 강대상을 공유 안 해요. 이걸 줘버리지. 강남에 있던 우리 예배당 고아 키우시는 목사님한테 그냥 줘버렸어. 2천만 원이야. 그거 얼마 안 돼. 월세 보증금이. 근데 그거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면 5천만 원 들인 거예요. 그거 인테리어 비용 하면 3천만 원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테리어 비용 안 해도 되죠. 그 보증금도 그냥 드렸죠. 그럼 5천만 원 그냥 드린 거예요. 그거. 응? 고아 키우시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야. 교회는 가난한 교회 있잖아요. 100명이 안 되는 교회. 그 조그만. 그러는 30년 동안 가난한 지역에서 고생하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계시면 그냥 드려. 왜냐하면 지금 검증이 됐잖아.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쿨하게 해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그런 식으로 바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도 안 배워요. 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거 몰라요. 그 토지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토지학교나 그러니까 노동학교나 이런 거 다 그거 훈련 받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그 배우긴 했는데 부족한 거야. 다른 식구하고 같이 수도원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민수기에 보면 같이 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식구가 적죠? 그러면 같이 부르라고 돼 있어. 여러분 오늘 양고기 한 마리 다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못 먹죠? 모세의 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고기
이 터키가 아니에요. 이거 칠면조가 아니에요. 양고기 한 마리예요. 큰 양고기 한 마리를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같은 집에 있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같은 집 말고 마주보는 집으로 해. 그러니까 가운데 요만큼 우리 본당 정원만큼 하고 요 정도 거리. 자, 저 요렇게 12m 떨어져 있는 거야. 그 가옥을 새로 해가지고 세채 4면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에는 이제 남자들이 그 사랑채하고 그 저 외교 활동하는 그런 거를 딱 1층에 만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텃밭에는 이렇게 자연농법으로 해가지고 7섹션으로 하거나 12아이가 후손이 있으면은 그 12아이 땅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선조는 거기 위에 얹어 사는 거지. 죽으면은 그 땅 그 후손이 그냥 쓰면 되고. 그리고 중앙에 도로를 내가지고 그 도로는 공유 도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만약 하나님께 그 드린다 이러면 길가 쪽에 예배당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 그러니까 자녀 중에 12명 중에 목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목사 될 사람 자식한테 주는 땅은 그 길가에 있는 예배당 자리 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안쪽 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1200평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가가지고 공동체 훈련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친족의 공동체의 건립을 위해야지 절대 교인들하고 같이 살 생각 마세요. 교인들하고 같이 살면 부담이 더 돼요. 저도요, 여러분한테 부담 안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사는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 식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한테 혜택만 주고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움만 드리는 인생 살고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뭐 식사 접대 받으면은 많이 얻어 먹겠지만은 나는 적게 먹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오늘도 금식했어요. 어저녁부터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일주일마다 금식하러 여기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매주마다 24시간 거의 금식하듯이 하면서 할 때 제가 이 토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가의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에서는 저의 지식을 못 따라와요. 농림수산부에서 가리키는 모든 매뉴얼은 농약을 치고 농기계를 구입할 때 트랙터 하나가 1억이니까 대출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 잘못인 거예요. 그건 죄악인 거예요. 농사는요, 공짜로 키워서 공짜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농사를요, 어디다 짓겠다는 거예요. 집 마당에서 농사 지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어디서 출근해가지고 농사를 져요. 왜냐하면 늙어가지고 옆에 있는 상추 따먹어야지 내가 출근해서 상추 따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우리는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마다 농부를 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포도나무요. 그럼 자식 농사는 포도나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농사 지어야 되죠. 자식 농사죠. 뭘로 키워? 식량으로 키우죠. 식량 집에서 나면 되지. 쌀값이요. 한 포대 10kg 한 포대에 1억 가요. 전쟁 나면. 1억 간다니까 한 포대. 이거 슈퍼에 파는 10kg짜리 1억 간다니까. 터키에서. 터키 가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카페트 양탄자 하나가 10억이야.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돼요. 돈을 벌었어. 근데 그걸로 카페트를 못 사. 그걸로 쌀을 못 사요. 옛날에 터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군부 독재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 미친 거고 아파트 부동산 투자하면 미쳤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00평이 안 되면 일가 친척이 모여서 시너지로 살 수가 없는데 왜 150평짜리 그걸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모여 살아야 돼. 모여 살아야 돼. 모여 살 거 아니면 땅도 사지 마. 땅도 사지 마. 그리고 팍 망해가지고 30%로 떨이로 파는 시대가 와요. 아파트가 30%로 떨어진다니까. 100만 원인데 평당 30만 원짜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거 월세로 하고 싸구려로 살아. 싸구려로. 그리고 계속 일하느라고 돈이 쌓이기만 하고 쓸 시간이 없게 해. 그렇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시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서 자식 고3 때 아이 500평 토지를 선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3인데 대학 졸업하고 토지가 500평 있어. 이게 이제 제가 사는 그 스케줄표입니다. 이게 학년 커리큘럼 표입니다. 그러니까 중2 때 중3 거 공부해야, 고3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3 때 대학을 가줘야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 붙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학문 학구파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 전교 1등으로 다니도록 선행학습하고 전교 1등감이 아니라 전교 중간감이다. 그럼 500명 중에 250등 하면은 대학 가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일찍 재산을 그 학비를 모아서 토지를 해주고 방송대 나와서 그 다음에 학사 편입할 때는 경쟁이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나중에 대학 두세 개 맞으면은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교 나올 수 있어요. 또 대학원 나올 수 있어. 대학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프라이버시 높여주고 이렇게 학력 딸리지 않게 다 해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애들 홈스쿨 하는 애들. 여러분 학교 보내시는데 만족되세요? 재산 긁어먹는 거예요. 대학교 배워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 과연 이렇게 사는 밖에는 하나님은 다른 수가 없으세요? 할 때 너무 쉬운 거예요. 사는 게. 모여 사셔야 돼요. 모여 사시다가 만약에 집을 마련하시면 자손들 이름으로만 땅을 사고 자기는 땅을 사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농사 짓게 하고 노동자로 살게 하세요. 끝으로 갈수록 노동자와 농민은 혜택을 받고 그 강탈을 당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하고 싶어. 근데 농부를 하면서 학교 선생님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생명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체 다루는 것은 생명공학과가 하는 게 아니고 농부를 해서 식량을 장악하고 토지를 장악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자기 패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고 세상 교육 받으면 다 뿔뿔이 도망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 가르치지 말고 집안에 재산이 번성하고 집안에 토지가 늘어나고 하는 방식으로만 키우셔야 돼요. 절대 애들 취직 보내죠.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고 맨하탄에 투자하고 유럽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그게 그 집안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재산으로 돌아가다가 다 날려먹어요. 30년 안에 다 날려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자의 얘기를 딱 들어야지 지혜자의 얘기를 안 듣고 경제신문 박사들 경제 박사 거 듣다가 다 날리는 거예요. 전쟁 나면 피눈물 뿌리는 겁니다. 전쟁 나도 괜찮고 전쟁 안 나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 정치하세요. 그리고 60이 넘으면 사회 은퇴죠. 은퇴한 다음에 뭐 한다? 다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정치는 입만 가지면 하는 거예요. 돈 안 들어. 차비만 있고 입만 살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서 60세 은퇴를 한다면 그러면 120살까지 뭐 하라고요? 평생 직업 정치인. 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민주투사들 돈 들어? 소리만 지르면 되는데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 노인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 인생의 지혜가 다 나오니까 60부터 모든 크리스찬은 정치인 투사를 해야 돼. 그리고 후원자는 자손들이 돈 벌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60세부터 120살까지 총기가 있는 한 계속 건강에 대한 정치하셔야 돼요. 정치, 나 농부요. 나 농부요. 그런데 이따구 식으로 농업진흥청이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평생 농사 지었던 걸 계속 농부가 시청 방문하고 면담 요청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농로를 거기다 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농부요. 60년 농부요.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농사는 자손이 짓고 농사꾼으로 60이 넘으신 분은 농사꾼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농사를 져요. 은퇴는 없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정치꾼으로 승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집안도 은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죽을 때까지 일하라 해서 누가 은퇴를 하래? 아니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월급 안 주면은 그 분야의 제도를 고치는 정치인으로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시면 돼요. 나를 안 뽑아줘요. 그러면은 그럼 당 위원회 위원으로라도 봉사활동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합이 되죠? 그러면은 창당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계속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세부터 90세까지는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 다 할머니들이 달라붙으면 아주 기겁을 하고 다 말을 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절대 은퇴는 없는 거예요. 다 은퇴할 때를 대비해서 노년 대비하래죠. 아니요. 자식들이 내가 이루어준 땅에서 지금 농사 짓고 다 살고 그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내 기업인데 내가 무슨 은퇴요. 내 노후 자금이 뭐가 필요해. 노후 자금 필요 없어요. 대학 학자금 500만 원 내죠. 그러면 대학 학자금 대학에서 써버리죠. 아니에요. 대학 학자금을 땅 사가지고 애들 그걸 해주고 너 공부? 네가 공부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해.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줘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해서 거기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노후 자금을 왜 마련을 해요?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가 자기의 노후 자금인데 적금 부지 마세요. 애기 낳고 애기 이름으로 그냥 찜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게 하세요. 거기 떠나더라도 선거철엔 투표하러 그 장소에 오게 해서 그 동장 우리가 휘어잡아야 되고 군수 우리가 휘어잡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 알겠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거 암기하면 안 돼. 딱 듣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그림은 하나님이 이 정치권 정복하라고 점령하라고 주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거 다 해서 그냥 하면 되지 국회의원 대표한테 그거 공천 받을 필요 없어요. 공천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조아리로 와야 돼. 머리 조아리로 오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있죠. 농부 있죠. 엔지니어링 있죠. 다 은퇴하면 뭐해? 그 분야에 국가의 민원, 폭탄을 넣는 거예요. 계속 폭탄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 50년 전문가야. 계속 폭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제도 바꾸는 건 언제부터 해요? 60세부터 하시는 거예요. 토지 마련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자녀 13살 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13살 때부터. 유태인들처럼 13살 때. 사춘기 돼서 성호르몬이 돌죠. 성인이 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방황하는 사춘기가 없어져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 비즈니스가 지금 세팅이 차곡차곡 돼서 13살부터 20살까지 지금 대학 가기까지 지금 7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잖아. 집안 식구가. 내 인생을 위해 이 중일자리를 위해 7년을 지금 준비를 해주잖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지. 10년이 빨라요. 유태인들은.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런 거 경영학과 가서도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사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부터 토지 마련, 비즈니스 시작, 그리고 13살 때부터 대입 준비를 해서 고3 때 대학교를 졸업을 해줘야 되고, 늦어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대학을 졸업해주고, 다시 대학원 가든지 학사 편입하면 3학년 나이 들어가니까 제 나이에 대학 졸업하니까 늦어도 대학 2학년까지는 대학 4년을 다 졸업해줘야죠. 대학교 공부를 다 하면 아이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리를 저쪽으로 차곡차곡 올리세요. 하나님, 여기에 자녀들한테 은행을 먹여 살리더라도 은행빚을 지지 않는 자녀 되게 하시고, 여기 집안은 자자손손대대 그 마을과 도시를 다스리는 인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키우는 게 아니라 인물 키웁니다. 집안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주여, 집안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집안이 잘되게 하옵소서. 집안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회를 점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집안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